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노입니다.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35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에서 개별점표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에 대해 정의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평가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지평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규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을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나
골목형 상권과 등과 달리 조직화되지 못한 개별 소상공인을 골목 상권 공동체로 육성 지원하여 골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상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보다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노 의원님과 일자리 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초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거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이제 전통 시장 외에 골목 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걸 받지 좀 못하는 환경에서 그래서 그 이제 동네 골목 상권 상인들한테도 뭔가를 좀 형평성 있게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보이는데 맞죠?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골목 상권입니다. 우리 언제부터인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중앙정부 재래시장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을 역임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골목 상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인에만 조직된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직된 거를 개념을 그때 당시에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래시장 범주에 집어넣고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는 골목 상권에서는 그 정책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특성화 활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우리 있어가지고 한 가지 단점이 예로 보면은 지금 골목 상권에서는 우리가 상품권 하나 자체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인회만 전체 할 수 있고요. 그래 부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골목상권이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에 대해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후년부터는 이제 이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수립해서 우리가 상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앞으로 그 울산 지역 경제 기초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이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 조례 만드신 취지에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 정의 부분과 어떤 이 조례 내용이 보면 이제 일단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구성된 단체로 커트라인을 잡으셨는데 디자인 거리가 사실 골목 상권 중에서도 뭐 좀 번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산동 디자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상인 발전 협의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이유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인이 별로 없어요. 2년, 3년 사이에 주인이 자꾸 바뀌거든요. 상점 그 주인들이 못 버티고 나가고 또 피하면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예전에 그 정통적으로 좀 그 자리 털을 좀 지켜오신 분들이 다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형성이 잘 안 되더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점 수로 따지면 한 못해도 한 7, 8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골목 상권에 이렇게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싹 스치면서 지나가 보면 30명의 소상공인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25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걸 명수를 좀 내두던가 아니면 공간 단위로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에 대해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가구의 점포, 30개 점포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네. 30개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가 골목 상권에서 2개 투블럭 정도 됩니다.
자, 달동상권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달동상권의 변전사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달동상권 목화이장 앞에서 처음에는 뭐냐면 피자헛이 있었습니다. 피자헛.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스리구니얼 안경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남구청 앞에서 보게 되면은 커피숍과 지금 병원이 들어서 있고 그 전에 보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신년건축 있고요, 슈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그 골목 상권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초창기에는 골목 상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테마 건물에서 테마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남구청 앞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양푼이 그 갈비집, 양푼이 갈비집 맞은편에 옛날에 뭐냐면 그게 여성병원이야. 여성병원에 지금이라 보면 커피숍으로 되어 있고 사진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하나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점 점포가 유기적으로 순환 구면을 할 수 있는 상권의 상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독립 상권으로서의 독립 점포의 기능만 수행했던 그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어떤 형태가 약간의 골목 상권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흘러가는 동선입니다. 우리가 서리구니얼 안경점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보면은 지금 보면 CU 편의점 있을 때 거기가 택시를 기다리는 그 집중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 유동 흐름과 유동인구 유동 흐름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쇠퇴함으로 인해가지고 골목 상권의 기능을 이제 이렇게 되찾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그 지역의 상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상권에 있어가지고 30개 점포는 제가 왜 설정했냐면은 최소한으로 30개의 골목, 투블록 자체에서 30개 이상이 돼야만이, 물론 어기는 쉽지는 않다고 이제 하셨는데, 의외로 또 뭐 반대적으로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나 점포수로 봤을 때 최소 30인 정도 돼야 투블록에서 상권의 기능을 골목 상권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태를 한 겁니다. 그 이하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3자에 대해서 골목 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인지 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거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 30인은 돼야 된다. 그 기능적, 기술적 및 상권력 측면에서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또 정통시장의 상인회는 그 시장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명수로 해서 누구로 해서 30명에서 우리 공동체 만들었습니다 하고 승인해 줬어요. 근데 한 2년 지나 보니까 몇 명이 딴 데 가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다른 사람 채워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근데 공간으로 해주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단 모집하기도 되게 쉬워집니다. 이런 블록 단위로 해서 지금 됐으니까 대표자들을 선택하고 신청할 시에는 공동체로 인정이 됩니다. 공을 주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주도적으로 한 명이 30명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생기면 해지되는 거죠. 근데 단위로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그 단위 안에 들어왔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명이나 점포명이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이 굳이 안 되고 아까 투블럭 얘기하셨는데 공간을 그렇게 지정해서 해놔놓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골목상권이라 볼 수 있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공간이 커지거나 다소 약간 작아진다 하더라도 뭐 30개에서 28개, 29개가 된다 하더라도 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지만은 상권으로서의 그 시장으로서의 상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목 상권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블록을 하게 되면 울산시 전체가 골목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에 울산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지역의 기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블록을 해놓으면은 모든 울산 국토가 전통시장이. 아니 의원님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조례 만들시면서 30명을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어떤 그 단위는 돼야 그래도 골목 상권에 노력과 열정이 없는 우리가 상권 자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을 정도는 하시면 돼야 안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단위를 쓰신 거잖아요. 30명이라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열과 정렬을 가지고 그런 상권을 규모만한 거를 면적 단위로 표기를 해놔 놓으면은 그러니까 전 울산시가 전부 다 동네 상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면적 아니 그래 안 되죠. 아니 전부 다 동네 상권 다 등록해 블록마다 다 누가 한 명이 누가 한 명이나 전부 다 등록해 버리면은 그건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그렇게 지금 안 남구청 되죠. 앞에서 예를 들어서 6호까지 그다음 목화 예식장에서 그다음에 저 한 블록 가게 되면은 그 위에 우리도 편의점까지 블록마다 그러면 삼산동이라는 자체가 온 동네 블록마다 한 200~300m 저는 단위로 사실 왜 그러냐면 취지가 좋으신데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카운트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또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이 또 생길까 봐 그게 아니 우려스러워서 의원님 소외받는 게 그래요.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상기능을 하기 위해서 30명이 우리가 화합이 되고 잘해보자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식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잘해보는 식으로 울산 돼야 페이라든가 그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울산 페달이라든가 울산 몰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우리가 지금 그 진행되는 과정은 어디든 상관없이 울산시 안에서만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구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울산 페달도 마찬가지로 이현동이라는 주무관을 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했었고 거기에 제일 위에는 김노경 국장님이 핸들링을 하셨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됐을 때 가맹점 그러니까 30명이라는 카운트 숫자를 조금 더 의원님이 의미를 가진 그 단위는 알겠어요. 왜 30명이라고 표기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 경계선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옷에 개인 사업자들이 자 우리 다 모여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하는 식당들 모여있는 데라는 이게 정통시장만큼 그렇게 뜻이 잘 안 모입니다. 제가 2010년도경에 제가 그 디자인 거리의 상인회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 옆에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는 경향이 되게 있어요. 시장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30개를 모아오면 해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뭐 하여튼 공간적인 거나 이렇게 좀 의미로 하는 게 오히려 소수가 되더라도 좀 안 낫겠나는 생각도 가지고 하여튼 저는 아니면 골목 상권이라는 게 카운트 숫자 필요 없이 아니 지원해 주려면은 자 이거 이렇게 하면 같이 좀 됩니다. 지원해 줬으면 자, 좋겠다. 본 의원이 30명이라는 부분을 스탠딩 시켜서 했는 부분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실행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조례이기 때문에 열과 정의를 가지고 개정해서 그 당시에 시장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다음에 또 돌아오시면은 이게 참 지켜보고 하면 되는데 다음에 뭐 돌아 안 돌아가네 누군가는 내보다 더 100배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다년간에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유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의 단위다. 최소한의 단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구성원의 자체의 열과 정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나 가지고 공간이나 기능적 측면이 아니고 과연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열과 정렬을 가지고 내 지역의 상권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활성화시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 기준점을 봤을 때는 30명이 적당하다. 그러면 30명을 모으는데 공간이 더 커져도 상관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요 자, 골목을 보시오. 두 블럭에 아까 지게 안 하셨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가 방구 1, 2동인데 그거 지금 상권에 된 거 다 복원시켜놓고 아니 의원님 제가 질문 좀 드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블럭 안에 있는데 두 블럭 정도가 딱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카운트 다 해봐야 한 25개밖에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 25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0개 채우려면 그 뒤 블럭이나까지 확대가 해도 그러면 블럭이 좀 집중도는 떨어지만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골목을 한 상권으로 묶어주겠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네 상권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아까 저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남구청 앞에 상권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왕생로길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프라메디아까지 쭉 이렇게 오면은 그 골목 상권 뒤에까지 그 안에 슈퍼와 우동집까지 해서 그럼 이 전체를 뭐냐? 그건 동네 상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권의 범위에서 뭐냐 그러면은 그건 분권 상권이라.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블록을 한 거는 분권 상권의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상권 자체가 몇 개냐면 한 560개 정도 돼. 그 동네 전체가 이래 따지면은 그러면 그 동네 중상권에 우리가 조례에 따르면 거기도 포함되잖아요. 30개 이상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지자면은 울산시 전체가 하나 30개 그러면 동네 상권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3자 누가 봐도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이라는 형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30명 이상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 자체가 공간으로 그 나눠놓은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특수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동네에 이 공간이 지금 상권으로 골목 상권으로 성장할 만한 블럭이다. 계획을 세워서 여기 집중적으로 일단은 그린생활시설 여기다 모으겠다. 계획을 할 수 있는데 30명 이상으로 해버리면 여러 가지 뭐 잡기가 되게 아까 지금 의원님하고 내하고 얘기한 것 중간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그 골목형 공동체라는 걸 한 것은 골목형 상점가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2,000제곱미터 이하에서 일정 수 이상의 상인들이 모였을 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채우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전 단계로 골목형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좀 육성을 시켜서 추후에 이제 상점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30명이라는 거는 비의 요건은 네. 채우지 못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비의 요건은 사실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행정이 그걸 안 해내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안 한 거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근데 예. 그 앞서서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거는 B하고 A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B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A 단위가 결성이 되면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섹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뭐 2,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그런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골목형이라는 그러면 그걸 것은 제한을 여기다 좀 포함을 시켜서 통과시키든가. 어떤 제한을 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단위가 제한이 크니 그걸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골목형 공동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육성을 시키는데 좀 더 원활하게 아까 제한을 된다라고 두지 보고요. 않으면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울산시 전체 모아가 그냥 30개 예쁘도 된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셨거든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30명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추후에 이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30명이라는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인원을 늦췄다가는 30명 이상 하지 말고 네. 30여 명 네.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겨. 저희 조례는 항상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여명이라는 나중에 것은 조금 29개, 네. 28개, 네. 뭐 25개 이런 데는 민원 들어오는데 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한 해 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골목형 상점가에 이 인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저기 부서의 집행부에서 운영해가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혹시 추가적으로 의원님 못 검토하도록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억해놨다가 예. 이거 개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안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내가 질문할 수 결정할 있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신다 고생하셨고 이거 아까 이게 그 골목형 상점가의 전 단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 이게 크면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이제 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소상공 체제로 갈 수 있다. 예. 그럼 골목형 상점가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구역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이제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이제 정부가 얼마?
2000제곱미터 해대.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골목 상정을 지정할 수 네네. 있다. 그럼 이거 우리 이 점포를 이 공동체 육성 조례에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몇 군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사는 해봤습니까?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 공동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네. 어느 정도 우리 울산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조사를 한번 해본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소 정도는 아니 몇 개소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자 그래 치면은 자 언양을 치게 되면은 언양보남병원 뒤에 보면 주어탕집 있죠. 주어탕집에가 뼈다귀 전체 해가지고 그다음에 삼밥지에서 공원을 해가 전체된 라인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되고요. 그다음 언양그 알포 시장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사거리 보면은 파리바게트 지점하시죠. 자, 코나리. 제가 어디에 파리바게트 어디에? 그 파리바게트 그 코너에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개별적인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개별적이 아니고 그 라인 자체가 골목 자체가 아니 제가 울산에 요 조례를 하면 우리 대상이 어느 정도 지역의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신청을 하면 될 수 있겠다는 가상치 추정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서를 할 때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에는 10개소라 해놨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매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수가 뭐 경기도는 이제 200개가 넘습니다만 아니, 내가 10개소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이거는 비용 추계서에는 10개소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이 요래 골목 상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뭐 태화동 전통시장 구역하고 이런 걸 빼면 그런 거 많이 이런 밀집된 데가 주거 쪽으로 해가지고 밀집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혹시 조사했거나 미리 이 체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건 없다 그러죠. 예, 별도로 저희가 요 조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뭐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예, 그런데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을 해서 아까 안대영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30개 모아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테고 사실 대개 그 점포 상점가에 모여 있는 게 거의 다 또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좀 이 운영의 어떤 것 때문에 요즘 빈점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울산시에 있는 전체적 골목 상권의 형태 한번 제가 다 한번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 형태에 그 언양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두 군데 개별적인 장소를 제가 개별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골목 상권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상권력을 제가 말하는 거죠. 상권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많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다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울산시 전체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 골목 상권 형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위반을 할 때 이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그 추정치는 우리가 자료를 조사를 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저희가 조례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용역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원과 협업해서 그런 자료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안 줘도 우리 읍면 조직이 있다 아닙니까? 공문 한 장만 내려면 곡물 상권 형성된 지역 현황 자료 좀 조사해가 넣으라 하면 한 30개 이상
30개 내외로 구성된 넣으라 하면요. 일주일만 하면 잘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언면에 다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다. 예, 의원님 언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지역은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대상 지역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같은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 수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하고는 조례 예. 제정 이후의 문제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 부분이 기본 조사를 했느냐를 내가 네. 여쭤본 거예요. 네. 참여하고 안 하고는 네. 차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네. 저도 나쁠 건 없고 뭐 하는 건 좋은데 혹시 기본 조사가 돼 있는지 그 조사에 의해서 혹시 이게 됐으면 내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조사라는 것도 굳이 자꾸 그냥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읍면에 공문 한 장만 내리면요. 집단 그 골목 상권 형성되어 있는 그 읍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다 잘해요. 올릴 수 있습니다. 직원들 다 압니다. 그게. 그래서 예. 그런 기초적인 그게 돼 있는지 내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 이제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미칠 뭐 파장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그런 걸 또 이 조로 비용 추계 빼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해보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뭐 그게 전체가 우리가 한 몇 개소 정도 되던데 거기서 우리가 뭐 통상적인 율에 의해서 한 10분의 1은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추계를 하는 거지. 그걸 기본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추계를 내놨길래 내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0개라고 집어. 그거는 제가 조례를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울산시 전체를 전부 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는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추계 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추계 작성자가 왜 이거 저거로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형태가 하게 추계 작성자 되면은 이거 허위 제가 조례안 허위로 작성해 내놨네 지금 여기에 국장님, 예? 국장님 추계 작성을 저분이 하고 이 지금 허위 공문서를 이어놨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보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조례 문서를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의회에서도 조례가 발의가 되건 시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건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합니다. 이제 비용 추계를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실태 조사를 다 해서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뭐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용 추계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용 추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예. 거는 이 추계서를 작성을 누가 했느냐는 추계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비용 본인이 추계를 했다잖아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했다잖아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원님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사업량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그걸 기반으로 판단했다라는 차원이고요. 이 작성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작성자가 예, 작성자 맞습니다, 허위 의원님. 문서입니까 이게? 네, 아닙니다. 작성자 맞습니다. 허위 문서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합시다. 김성록 의원님 항상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 조례할 때 그 조례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 항상 따지던데 김성록 의원님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겁니까? 지원하는 거. 재래시장 지원 이 계획서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왜 안 넣으세요? 김성록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셨잖아요. 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왜 안 넣었어요? 제 실수인 것입니다. 예? 실수했는 것입니다. 실수? 예. 왜 본인은 남에게 조례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으라고 항상 주장하셨죠, 분명히. 예. 그리고 본인은 안 넣고 이래가 또 해가 올려놓고 실수를 하고. 예, 실수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전작에 이럴까지 하는 건 아닌데. 아니 시원한 이야기 하세요. 이거는 뭐 어째 공적이니까 시원한 이야기 하시고 따질 거 따지시면 됩니다. 또 구태가 있습니까? 인신공격 빼고는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시원생 하십시오. 제가 뭐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도 취지는 좋은 방향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아니고 강력한 이야기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자신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의원님께서 맞지 않다시면은 아니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맞지 않으시면은 의원님도 서로 어느 하시가 부결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한테 자신감이 있나 없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상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시죠. 그거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반영해서 투표를 하시는지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 어째 하니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건 각자가 잘 알아서 의정활동 하시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공동 마케팅 시설 환경 개선, 그다음에 상권의 매니저를 또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감염병 방역 장비를 구입해서 뭐 방역이나 장비를 좀 구입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항에 보면은 골목상권 공동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요. 지금 정통시장 상인회도 상인회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다 회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정통시장의 가로등조차도 사실 그냥 상인회에서 다 전기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로 치면 공동체가 상인회로 치면 상인회에 운영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면 기존에 있던 정통시장 상인회하고 또 역차별이 또 생길 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조금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더 검토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집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선은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골목 상권까지는 저희도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아니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경주회를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가니까 황리단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황리단길에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잘 조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색이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사진관도 있고 청년 분식점도 들어와 있고 그 경주의 특유한 어떤 빵집도 있었고 또 어떤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어떤 어릴 때 먹어봤던 쫀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 상품들도, 그러니까 줄비하게 구경거리가 많았다. 예,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다. 특히나 이제 환학 같은 것들 특이하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간판 같은 것도 한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있어서 구경하는데 되게 무리가 없었다.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도 골목 상권을 좀 살려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다. 그죠? 그리고 그냥 도시재생과에서도 우리 했잖아요. 골목 상권 이렇게 살려보고 하는데. 근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갖춰져 있지만, 개선이 되었지만, 안에 영업까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심지어는 왜 해장국 골목, 돼지국밥 골목 이런 특성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황리단길처럼 촘촘히 그냥 한 집 한 집 다르게 있어서 찾아가는 재미라든지 어떤 그런 특색을 줄 수 있는 홍보 역할을 좀 해서 진짜 그야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집에 가면 뭐 금방이라 해도 나는 특이한 어떤 생일을 넣어주는 어떤 그런 걸 잘한다라든지 그런 홍보를 좀 갖춰서 예, 진짜로 골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좀 안 되면 국장님, 그 30여 명이 아마 모르시겠군요. 샤프인데 아니 부지부지하게 하려고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45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ESG 경영으로 정의하고,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과 민간 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ESG 경영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 있게 시행하겠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계획 수립 시행,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가 유럽 시장에서 진출하는 해외 기업이나 부품 업체 등 전 공급망의 윤리 경영을 강제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정부에서도 기업 공시에 ESG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ESG 준비 민간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강화하는 시점에 조례 제정은 시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 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ESG의 경영이라고 이제 지원 조례 준비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SG라는 게 이제 기업의 이제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 사회와 사회를 해치는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즉 여기에서 이제 그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ESG 경영이라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 다른 어떤 기준점이 없었나요? 경영을 지원하는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예, 저는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했는 이유는 울산이 이제 행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했고요. 둘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기업 경영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 중심의 사람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인문사역적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것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와 환경과 이런 것이 많이 결부됨으로 일어나서 가지고 이것이 많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ESG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가 행정을 원활하게 잘 펼칠 수 있도록 뭐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잡아줘서 정확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김성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몇 가지 좀 적읍시다. ESG 경영이라는 지원 조례인데 조례 명칭을 영어로 넣어도 됩니까? 약칭으로? 조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ESG라는 자체가 지금 사회 통념에서 쉽게 사람들 접근이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ESG라는 단어를 그냥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조례 제목이라는 거는 누가 조례를 봐서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약자로 ESG를 넣어가지고 이게 보편적인 단어도 내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넣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 문제가 명칭 영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한글 뭐 또 중국의 그건 또 우리 또 한글 그거 아닙니까? 표준화 한글 한글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근데 이 문제 굳이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문제는 어떤가요? 제가 뭐 짧은 식견으로는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렸는데 법제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뭐 지적받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영어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제목이 우리 다른 조례 돼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영어로 그거는 표기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저희 기억이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조례안을 하려고 지금 심사위가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언제 파기가 말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례를 한글화된 조례명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뭐 바이오, 이런 헬스, 식으로 뭐 헬스 이런 게놈. 게 있는데 한글 표기로. 영어 자체에 게놈인데. 조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ESG를 또 한글로 이제 풀면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 이거는 약자기 때문에 이름만 딱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래서 바이오라는 건 동일한 네. 예,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목에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게놈이나 우리가 바이오처럼 한글로 그 뭐 ESG를 할 거냐, 그다음에 영어로 ESG 할 거냐. 통용이 되는 거는 관계없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야기 중에서 그냥 막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제가 이제 약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영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안 그러면은 이제 ESG 자체를 한글로 ESG를 적고 그 옆에다가 갈로를 해서 아까 저 3대 있는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좀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놈, 바이오 뭐 이런 거는 외래어로 우리가 통용이 되는 언어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약자거든요. 약자. 앞머리만 따가지고 하는 거라 지금. 그런데 지금 의원님 이게 약자인데 지금 워낙 사회 통념상 이게 많이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글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뭐 좋은 의견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사회, 환경, 지배구조 여러 들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ESG 경영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를 지배구조까지도 여기에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좀 되는 게 없느냐. 지배구조까지도 관여를 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거겠지요. 이거는 뭐 구조 자체의 변경을 통해 드는 것은 뭐 거기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배구조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ESG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EU나 세계에서는 그 기업 물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지원을 받는데도 ESG 평가를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면 그거는 좋은 건데 예. 그거는 뭐 제가 하겠다는 지원하는 취지에 초점 맞추면 예. 괜찮은데 결국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 개인 민간 경제 활동에 관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우리의 지배 구조에까지 우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 환경을 잘 하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그거는 괜찮은데 뭐 사회에 이것도 마찬가지 좀 가지만은 지배 구조까지 들어가지고 관여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버넌스를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지배구조라고 해석이 돼서 약간의 어휘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지배구조를 꼭 보는 것은 아니고 이 경영 체제가 얼마나 이제 사회와 연계돼서 하는 그런 이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나 아니면 이제 자금 지원하는 이제 투자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떤 평가 지표에 맞춰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경영 지원을 저희가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ESG의 가버넌스 지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에 만들어졌던데 광주에는 이 언제더라 만들어진 게? 광주가 올 이것도 7월 뭐 최근에 23일 만들었네요. 달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 광주에 만들어지고 광주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어떤 그 모니터를 한번 해봤습니까? 광주 사례를. 광주도 올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 시는 다만 이제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저희가 그 ESG 지원을 위해서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지원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 협약 체결은 다른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ESG 평가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유관기관들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협약을 체결했고 조례에 의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그런 식으로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다. 네, 경영인들하고.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그 기업체는 대표로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체결을 했고요. 네.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해주는 저희 이제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리고 ESG 평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기관 중에 그 정보 공공기관으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이런 울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제진흥원에서 그 경영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니 시키기 문제가 아니고 예, 그 광주도 이래 했으니까 네, 경영인들이나 경영계에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한 문제가 없었냐고요. 예, 없었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었고 네. 상공회의소에서 오히려 이게 협약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 명칭 사용하는 거 문제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에까지 관여하는 문제,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경영인들의 오히려 우리는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혹시 경영 활동에 오히려 제동을 가하고 경영인들이 불만을 가하고 경영인들이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이 없느냐, 그게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영계에서도 오히려 찬성한다는 겁니까? 네, 경영 쪽에서도 찬성하고 이런 게 지원해주면 좋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뭐 확실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그 조사를 해보니까 ESG가 세계적인 공통 영어고 국제적인 공통 영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문제된다면은 조례안은 중에서 영어로 된 약자를 ESG를 한글로 ESG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글로 ESG. 세계적인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예.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기 어딘 게 어차피 우리가 그 인바이러먼트 소셜하고 거버먼트인데 이게 그 약자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쓰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글 사랑 이래 했을 때 이게 곧해야만 이게 한다 치면은 어차피 한글로 풀어 써야 되는 거죠. 한글로 그대로 영어로 쓰는 한글로 예를 들어서 뭐 헬스라든지 게놈이라든지 바이오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다 앞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자체가 거슬리는 부분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언론을 했습니다만 참 이게 표출하기가 이것이 전달할 때 이 단어 약자가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쓰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의원님 뭐 하시게 되면 이거 제목 개정하시죠.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를 그대로 쓰시고 가로해갖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렇게 넣든지 지배구조가 좀 어감이 그러면 거버넌스 이대로 써갖고 그 표기에 넣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제목 자체에서 안에서 해서 그 글자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뭐지 하면서 자체 본 내용 안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심 핵심 그 3 팩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의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해가지고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이 이미지가 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개정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한 번 하실 때 깔끔하게 정의를 했어라도 의논하셔갖고 집행부에서도 뭐 동의하고 이러면 오늘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고를 또 하셨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서 또 제정하고 하는 것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집행부 의견은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전영희 의원님 그 세계 ESG가 세계적인 공통 용어고 국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함축되기 때문에 이거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세계적인 공통 용어 아니면은 뭐 고칠 염려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자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뭐 수정한다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란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라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은 그런 단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냥 환경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돼 있고 지배구조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조례보다 그냥 지식백과에서 나온 설명이 좀 더 친환경이라든가 그냥 사회 소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든가 이 조례로 뭘 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그냥 일반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 게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그냥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지원 계획의 방향 목표도 애매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뭐 하는 조례인지 좀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정의 부분에 환경을 친환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사회적 기업 책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그 다음에 지배 구조는 뭐 지배 구조 개선 등 해서 투명 경영을 계속 지속 발전하도록 뭐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좀 뭐 바꾼다든가 조금만 더 친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은 그게 친환경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그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다음 그리고 둘째 사회라는 이런 부분도 포괄적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인 개념이고요. 그중 가장 그 지배구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거 ESG 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컨설팅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가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당사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무게중심이 커진다 이거죠. 저는 반대로요.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조례로 지배구조를 간섭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벌써 네.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환경 그러면은 그거를 친환경으로 무조건 친환경으로.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뭐 어떻게
환경을 자연 파괴로 환경도 있었을 거고 뭐 가자는 건지 뭐, 친환경으로 지금 시대 정신에 맞춰서 가려고 할 때 울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사회라고 돼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해서 조금 더 사회에 공익적인 거를 좀 환원을 하겠다든지 어떤 방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지원 계획에 보면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되는데 지원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ESG 경영 역량을 재고 방안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의원님 첫 번째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친환경이나 사회적 기여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사실 ESG 평가의 목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 조례는 ESG 평가를 이제 울산시가 하거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의 정의를 할 때는 요 조례 2조의 정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아니라 저희가 규명을 할 때 의원님 말씀한 ESG 평가는 친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이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ESG 경영할 때는 그냥 환경 사회 이제 지배구조 그대로 씁니다. 근데 저희 조례의 목적은 이제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국장님 거기 말씀하시는 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게요. 예. ESG 평가는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게 맞고요. ESG 경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경영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ESG 경영이라는 거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예. 그 목표 방향이 좀 구체적으로 하고 예. 이걸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 목적에 만약에 담는다 그러면 의원님 그게 맞지만 지금 2조는 정의이기 때문에 ESG 경영의 정의는 그냥 요대로 이제 두는 것이 맞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그러면 조례를 조례 지원을 목적하고 정의 부분에서 그 네. 지금 뜻한 이 조례 목적이 표현이 잘 안 돼 있다고 근데 봐야 되는 목적에 거지. 이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 봐봐요. 해서 경영에 예. ESG 경영을 단어로 명시를 했어요. 하나의 단어예요. ESG 경영이. 그렇게 놓고 2조 정의에 가가지고 ESG 경영이란 해가지고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면 그래서 요거의 비재무적 측면의 그래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 성과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그 세 가지 워딩에 목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여기에 저희가 그런 목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이제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2조 정의에 보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결국 환경도 잘하고 이제 사회도 좀 공헌을 하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저희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계획은 사실은 평가는 어차피 공인기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배구조 관리 뭐 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ESG 경영에서 그런 이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그 경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네. 성과를 관리한다라는 게 안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담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 지원 계획은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은 ESG 평가를 이미 본인들 조직도 만들고 이제 돈도 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힘드니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계획도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컨설팅하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 기업 경영자 이제 교육을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G 평가 점수가 낮으면 이제 세계 시장의 수출이나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직접 수출하지만 중소기업은 결국은 이제 인바인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길도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평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게 교육입니까? 교육? 교육도 있고요. 저희 특히 이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사업들 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소기업, 우수기업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ESG 그 경영평가 사업을 우리 사업 지원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GSG 네. 경영 평가를 네, 내려서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걸 받아보는 인증해주겠다. 인증은 이제 본인이 받는 거고 받아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점수가 낮구나. 그럼 좀 대응을 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울산시 단위 안에서 여기는 울산광역시가 봤을 때는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는 예. 인증 제도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네, 그냥 교육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평가를 해보니 컨설팅을 당신들 이게 좀 모자르니까 이거 좀 네. 더 높이면 좋겠다. 예, 예, 예. 뭐 이제 그 정도만 네, 데이터 제공을 하겠다. 네, 그리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과 정의에서 용어 설명이나 거기에서 지금 이 조례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뭐 수정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네. 예, 소중한 제출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조 목적에서 ESG 경영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ESG 경영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의원으로부터 제1조 목적 ESG 경영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안도영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조 다시 한번 어떻게 바뀐 1조를 한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안도영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원안에서 정책의 명확성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냈었는데요. 좀 전에 낸 수정안이 말에 조금 이 순서에 착오가 있어. 좀 전에는 ESG 경영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라고 했었는데요. 이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적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으로 재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안에 대하여 안도영 의원으로부터 제1목적 ESG 경영을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어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ESG 경영 지원의 그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뭐 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1조의 목적은 뭐냐? 경영 지원에 필요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한 목적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ESG 경영에 필요한 겁니다. 선행 조건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이 친환경 사회 지금 ESG라는 게 이 사항입니다. 사회적 구조 책임 경영 구조입니다. 이 사항이 충족이 돼야 ESG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친환경 사회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이 선행돼야 경영 지원이 되는 데서 경영 지원에 ESG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ESG로 가면 앞에 거는 여기에 ESG로 하기 위한 또 홍보와 지원을 하는 거다 하는 거는 엄연히 이 내용상은 달라요. 이게 선행 조건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 개선을 전제하는 하에 이거를 경영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제출안과 수정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선행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단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제1조 목적 ESG 경영을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으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리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 서비스, 가사 근로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인권 보호 및 고용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근로자 등에 관한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법 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강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희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성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 서비스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게 시행하겠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전 및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사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사 근로자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사 서비스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 소개서나 사인을 매개로 비공식적 영역으로 머물러 있어 가사 서비스의 품질 보존과 가사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정기관에 소속이 되지 않는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까지 고용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으로 편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 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이라도 남길게요. 전영희 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근로자라든지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석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만 농축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포함하여 제명을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회 위원 자격을 방역관계 공무원과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가축방역 업무 부서장, 수의, 축산, 의료, 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목적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가축방역심의회의 위원 자격과 동일합니다. 근거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 3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의 심사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 있었기에 시행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이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을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까지 포함하여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확산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유의만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례되며 또한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격리, 억류, 이동 제한 등의 조치로 생계 어려움이 발생되는 농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방역 심의 및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가축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또 위원장이 일자리 경제국장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하고 저게 심의회하고 피해 보상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피해 보상 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가축 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라 하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치면 요거는 담당 부서장 그러니까 농축산 과장이 하는 과장을 것으로. 예. 그래서 부서장이 이렇게는 예. 국장이 될 수도 예. 있고 저희가 부서장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담당 부서 실과장을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예.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하진 않습니다. 부서장은 실과장. 담당 사무관.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성원이 방역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이나 피해보상협의회 구성원이나 똑같거든요. 대상자가.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또 참여하고 물론 사람은 달리 할 수도 있는데 범위가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피해보상이라는 그 기능과 그러면 범위가 똑같다는 건 참석 대상이 그 기능이 똑같다는 거는 피해보상의 기능과 심의의 기능이 뭐가 다르냐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심의회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단계고요. 우리가 가축 방역 전염병을 예방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심의하는 거고 아까 피해보상 협의회는 피해보상이 발생했을 적에 아까 그 피해보상에 따른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야 돼요. 보상에 대해. 그래서 그 심의회가 예.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이 내용이 똑같을 때 차이점이 없거든. 구성원의 기준 조건이. 그러면 심의회에서
그 피해 보상 협의회를 다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 이제 법률 개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축 예방법 43조 3에 보면은 요 본조를 신설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축 방역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어 갖고 그 전에는 아까 가축 방역 심의에서 했는데 아까 이제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라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고, 엄연히 보면 심의회라는 것은 가축 방역 심의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치 사항이고, 아까 가축 방역 협의회는 이제 보상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어찌 보면 별도입니다. 내용. 그 별도인데 구성원 조건이 거의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네. 그래서 그러면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가축 방역 보상 어차피 피해 보상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에 맞는 위원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뭐 손해사정 뭐 이런 그런 것 예를 들어서 하자면 그런 것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심의회나 똑같으니까 제가 왜 필요가 가축 피해 보상 협의회가 필요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 그러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크게 차이가. 뭐 우리 보통 뭐 요즘 또 손해사정 업무 이런 게 다 평가 업무가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데를 좀 발굴해 가지고 공정한 피해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지. 협의회가 구성원이 그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내가 이제 심의회 수준의 전문성밖에 없다는 걸 내가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상자의 전 다 뭐 방역 관계가이고 방역 피해 보상을 산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협의회 자 방역 관계관 뭐 앞에가 똑같아요 이게. 예. 그다음에 뭐 공수위 뭐 수의사 총괄하는 앞에가 똑같아서 그런 겁니다.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떠냐는 그 조항을 일단 뭐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손해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는 않아요. 예, 손해사정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격이 도축장에 평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는 게 또 그 손해사정인이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축장에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사정인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해사정이랄까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평가하는 그 피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걸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 이제 아까 도축장에 거기 평가하는 게 가격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가축 평가원이 있거든요. 따로 평가원에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각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작성할 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지금 이제 그 밖에 뭐 관련 지식과 풍부한 사항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지 해서 피해 보상 협의회 구성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가한 거는 그 밖에가 뭐 수의 지식적인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밖에 피해를 입은 그 농민 그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가축이. 그러면 그 관련 단체 원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들어가면 그 사항의 4호에 보면은 축산업 관련 생산 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 거래물 총괄하는 사람, 아니 축산업 단체지 하나에. 그 4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 관련자니까 생산 단체를 하나 들어갑니다. 그 사람. 그래서 뭐 순수하게 거래 업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하여튼 피해자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규칙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 피해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뭐 아니면 대리 사정이라든지 평가사라든지 뭐라든지 담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일단 이대로 운영을 하시고 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을 하시든지 규칙으로 좀 보완을 하시든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윤영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5차 산하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